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SSG 대 삼성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현버슨 에이스 앤더슨과 푸른피 에이스 원태인의 선발 맞대결로 오늘 경기는 시작됐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가 KBO 리그 9월에서 10월에 월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NC의 포수 김영준은 손목 수술을 받습니다. NC 구단은 김영준이 16일 왼손 손목뼈 제거술을 받을 예정이며 재활 기간은 2개월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애틀이 24년 만에 나선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에서 토론토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하고 먼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앞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전 때와 다른 선발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또 지난 브라질전에서 무너졌던 3백과 관련해서는 아시아팀과의 경기 때와 달리 브라질은 우리 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며 이를 본선전에 알게 된 것도 큰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LAFC가 대표팀에 차출된 손흥민, 부안가의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스틴 FC에 1대0으로 졌습니다. 이로써 6연승이 끊긴 LAFC는 승점 59점에 그쳐 서부 컨퍼런스 3위에 머무르며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가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을 뚫고 통산 5번째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가나는 코모로를 상대로 한 아프리카 예선에서 1대0으로 승리하고 조 1위를 확정하며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에 이어 5번째로 아프리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쇼트트랙 월드투어 1차 대회 남자 계주 5000m에서 임종원과 황대현, 신동민, 이준서가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1500m에서 우승한 대표팀의 차세대 기재주 임종원은 대회 2관왕에 올랐고 올 시즌 첫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 지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SSG와 삼성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경기 상황부터 현재 짚어주시죠. 네, 가을비가 오늘도 좀 시샘을 부리더라고요. 보시겠지만 1회 말 이제 삼성 공격 시작할 때 37분 정도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비가 그치면서 좀 속개가 됐고 삼성이 3회 말 SSG의 실책을 틈타서 먼저 석점을 뽑아냈습니다.마는 SSG도 4회 초에 반격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5회 3대1로 삼성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한전됐습니다. 네. 또 점수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 공격 찬스에서 지금 추가점이 한 점 나왔습니다. 5회 말 삼성 공격 상황에서 점수는 4대1로 석점차로 벌어졌네요. 와일드카드 결정전도 그렇고 준 플레이오프를 봐도 가을 야구는 역시 긴장감이 남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첫 번째 날씨 변수가 큰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지난해에 이어 그 삼성이 비를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고 삼성 레이니즈로 이렇게 좀 별칭을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두 번째 홈런 이렇게 이 경기를 좌우했어요. 어제가 그 2차전 같은 경우는 김성욱 선수가 이제 끝내기 홈런 쳤고 했는데 이번 준 플레이오프는 날씨 변수 다음으로 홈런. 큰 것 같습니다. 홈런이 크고 1차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 이재현 선수가
선두타자 홈런, 그다음에 김영웅 선수가 추가 2점 홈런을 치면서 3대 0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5대 0까지 갔다가 고명준 선수가 이제 투런 홈런 치면서 5대 2까지 가면서 되게 좀 타이트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차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끝내기 홈런. 그래서 이게 이번 그 준플레이오프는 그 라팍하고 또 문학이잖아요. 네네. 이 두 구장이 홈런 파크 팩터가 1, 2위예요. 쉽게 얘기하면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야구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변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양 팀의 팬 여러분들은 피를 말리겠지만 이제 가을 야구를 못 간 팬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차전 다 네. 경기 후반에 점수차가 뭐 나든 안 나든 긴장감을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SSG 팬이나 이제 관계자들은 이제 피를 말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타고 다니는 이제 8기 다니는 팬들 같은 경우는 엄청 재밌대요. 네. 이게 그 2차전도 그리고 이제 아까 홈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홈런도 물론 이제 늘 잘 치던 선수가 홈런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김성욱 선수가 거기서 홈런을 칠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타석 같은 경우 타이밍이 안 맞았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대타를 고려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대로 김성욱 선수한테 이제 기회를 줬는데 그게 홈런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김성욱 선수가 그러니까 SSC하고 이게 준플레이오프 1차전 이제 여기 그 문학에서 홈런을 쳤거든요. 투런 홈런. 이제 그거를 다시 또 2년 만에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김성욱 선수가 타율은 떨어져도 이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에 맞는 이게 전형적인 그런 타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그림이 참 드라마 같았던 게 또 후라도 선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박지만 감독이 나중에 설명을 했지만 7회에 김재윤 선수를 투입했었잖아요. 네. 이 모든 게 다 이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좀 타이트한 승부가 이어질 경우에는 김재윤 선수를 빨리 투입해서 불펜진으로 점수차를 좁히게 한 다음에 동점이나 역전이 되면 후라도 선수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삼성은 가라비토와 후라도 선수를 근데 이제 다 미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시켰어요. 이 말은 이 두 투수가 오늘은 이제 나오지 않고 4차전과 5차전 선발을 준비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 2차전 1승씩을 주고받은 두 팀이 대구에서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는 여전히 5회 말 삼성의 공격이 이어지겠고요. 4대 1로 석점차에 삼성의 리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 삼성 승제다 보니까 오늘 승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차전 이긴 팀이 예. 다 100% 플레이오프 갔습니다. 100%예요? 예. 와. 네. 이거를 두 팀 선수, 감독, 구단 스태프 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정말 좀 많은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양 팀의 네로라는 투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앤더슨 같은 경우에 장염으로 고생을 했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오늘 투구 내용이 어땠을까 좀 궁금한데 약간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승용 감독이 앤더슨 선수 컨디션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김지찬 선수하고 공 4개 던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한 40분 가까이 지연됐잖아요. 네네. 다시 재개해서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1회 150을 2번 찍고요. 그거 말고는 다 140 그러니까 중반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는 150 중반에 나오는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나오니까 계속 변화구로 던지니까 타순이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칠 수 있는 공이 된 거죠. 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타자들도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변화구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노려서 안타를 때려내더라고요. 네. 확실히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직구가 빠른 선수니까 변화구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근데 변화구를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확실히 그 장염의 여파도 있고 또 날씨 변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색이 힘들 것 같은데 반면에 삼성의 선발은 믿고 쓰는 원태인입니다.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도 지금까지 뭐 1시점밖에 5이닝 동안 1시점밖에 안 했는데요. 아주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선수도 비를 몰고 다니는 투수잖아요. 작년에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5이닝에 이제 그 무실점 호투를 했는데 비가 와서 서스펜디드 경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이제 비가 와요. 계속. 원태인 선수가 예고가 되면은 근데 그런 것도 이 선수가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았을까. 무난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그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대척점에 있는 팀이거든요. 양 팀의 특장점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삼성은 타격, 선발, 이제 수비가 좋은 팀. 반면에 불펜은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올라간 팀들 중에서 가장 약한 팀입니다. 네. 반면 SSC는 타격은 조금 떨어지고 선발도 한 뭐 중간 정도 하고 수비는 좋죠. 근데 불펜이 리그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척점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 1, 2차전 삼성 타선을 보면요. 박병호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온즈 파크 삼성의 홈으로 돌아온다면은 과연 다시 출전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은 뭐 경기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2차전에서 원래 우천 취소가 되기 전에는 박병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구자욱 선수가 좌익수, 박병호 선수가 지명타자였거든요. 하지만 구자욱 선수가 9월에 이제 부상을 당한 이후로 계속 경기에서 수비를 한 적이 없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리즈에서도 계속 좀 지명타자로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박병호 선수가 좀 선발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무릎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박지만 감독도 좀 라인업을 변경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원곤 선수도 잘했고 구자욱 선수도 뭐 안타를 쳤으니까 2차전에도 성공을 거뒀고 오늘도 구자욱 선수가 또 2루타를 때려냈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박지만 감독의 선택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전 3선승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치러도 4차전은 무조건 열립니다. 어떤 승부가 나든지 간에. 그 4차전까지 라팍이고 나머지 경기가 이제 문학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선발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선수가 나올 걸로 보여지나요? 삼성 같은 경우는 후라도 선수가 오늘 이제 미등록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선발이 확정적이죠. 원래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와일드카드 때는 후라도 원태인 순서였는데 2차전에서 이제 후라도 선수가 불펜 피칭을 하면서 사실 둘의 순서가 바뀌었고 올해 SSG전 성적을 보면 4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3.29입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이제 SSG는 4차전 선발로 좀 일찌감치 예고가 됐는데 사실 김건우, 김광현 이 두 선수의 순서가 시리즈 전과 예상하면 좀 바뀐 느낌이죠. 근데 김광현 선수도 또 워낙 큰 경기 경험이 많잖아요. 뭐 포스트 시즌 통산 23경기나 던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S 입장에서도 좀 4차전이 궁지에 몰리거나 아니면 시리즈를 끝내는 좀 압박감이 큰 경기이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맡아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그림 같습니다. 네. 올해 사실 다만 삼성전에서는 1승 1패 5.28로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좀 좋은 요소는 이 라팍에서는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김건우 선수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포스트 김광현이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2차전이 위기였잖아요. SSG 입장에서 1차전을 내주고 네. 상대 삼성 선발은 가라비토고 지금 김건우는 포스트 시즌 첫 경험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밀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경기 시작하자마자 6타자 연속 탈삼진 KBO 리그 최초 기록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만약에 삼성이 선취점을 냈으면 삼성이 유리하게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김건우 선수가 2회를 훌륭하게 막아주면서 고명준 선수가 이제 솔로 홈런 치면서 경기가 좀 SSC로 조금 끌고 왔죠. 네. 자 그럼 만약에 그 SSG가 삼성을 물리치고 포스트 시즌으로 진출하게 된다면은 앤더슨, 화이트, 김광현, 김건우 이렇게 4명 선발 체제로 할까요? 삼성도 그렇고 SSC도 그렇고 선발 4명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 4명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SSG의 타선은 어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타선은 이제 고명준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다음에 위치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방씩 2경기 연속 1차전, 2차전에 홈런을 쳤습니다. 그 경기로 좀 경기를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SSC가 전통적으로 한 방이 있는 팀이잖아요. 네. 이제 그 야구를 고명준이 지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적시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자 1, 2루 상황에서 타석에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측 깊숙이 박히는 안타 쳤거든요. 김영우 선수. 예, 김영웅이 쳤고요. 추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1 점수는 넉점 차로 벌어지네요. 자 5회 말이고 5대1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께서는? 하지만 여기 또 말씀드렸듯이 라팍이잖아요. 네네. 여기 삼성의 불펜이 사실 SSG와 비교하면은 아주 강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SS 입장에서도 4번의 공격 기회면은 아직 가능성은 있는데 쉽진 않네요. 현재 점수 차면.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라팍이기 때문에 아직 넉 점 차를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성 불펜이 막강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라팍에다가 삼성 불펜이 좀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추가 점수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더 벌어놔야 된다. 네네네. 자, 과연 이 경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일단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내내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중간중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죠. 뭐 김건호 선수도 그렇고 삼성대 SSG의 준 플레이오프 뭐 감독들의 승부수가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정말 좀 놀라운 상황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시리즈 같아요. 특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라비토 선수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등판을 했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지만 최원태 선수가 사실 가을 야구에서는 좋은 성적을 늘 가을에 안 좋은 추억이 많죠. 내지 못했었는데 정말 박지만 감독이 여러 번 칭찬할 만큼 정말 좋은 투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5대2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2차전 같은 경우에도 뭐 김성욱 선수가 정말 뭐 장타가 있는 선수지만 9회 말 3대3 상황에서 끝내기 홈런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높은 직구를 정말 잘 받아쳐서 좀 끝내기를 냈고 지난해에도 돌아보면 삼성 김원곤 선수가 깜짝 스타로 좀 발돋움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이 포스트 시즌은 항상 좀 이게 주축 선수들은 많이 경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소위 미치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나와야 좀 시리즈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원태 선수를 이번에 영입했을 때만 해도 삼성 팬들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네. 왜 불펜을 강화하지 않고 불펜 강화가 실패했죠. 예. 실패해서 이제 플랜 B로 선발을 강화하면서 이제 불펜의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이었죠. 네. 네.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들 팬들만큼이나 관심 있게 보는 팀이 바로 LG와 한화. 미리 지금 저 먼 곳에 가 있는 두 팀일 겁니다. 이 두 팀은 가을 야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자 류선규 전 SSG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SG는 다시 한번 또 투수를 교체를 했네요. 현재 3차전 상황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죠. 네, 3대1로 앞서 있던 삼성이 5회 초에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디아즈 선수에게 좀 고의 볼넷을 주면서 좀 김영웅 선수와 승부를 걸었는데 김영웅 선수가 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점수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5대1이고 여전히 삼성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자 2, 3루 그리고 투아웃 상황. 볼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또 점수가 날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서 점수 나오면 세기점이 되죠. 이 경기를 바라보는 지금 한화, 올 시즌 2위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가 길게 가길 바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5차전까지 가면 당연히 땡큐고요. 지금 4차전에서 끝나도 이틀만 쉬고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거든요. 이 대회 규정이 바뀌어갖고 원래는 3일을 쉬어야 되는데 네. 이틀만 쉬고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에다 또 하나의 또 주목할 부분이 삼성이 원태인 호라도가 지금 3, 4전 4차전 나오죠. SSC도 앤더슨 김광현이 나오잖아요. 이 투수들이 플레이오프 1, 2차전에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플레이오프 1, 2차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죠. 네. 두 분 생각에는 만약 두 분이 한화라면 어떤 팀이 올라오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직접 한화에다가 하나 관계자한테 예.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하나 투수들 입장에서는 SSG가 올라오길 바라고요. 투수들 입장에서는 예, 타자 입장에서는 삼성이 올라오길 바란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격은 삼성이고 투수는 SSG가 특히 불펜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투수하고 타자들이 입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규 시즌 1, 2위를 결정짓는 경기에서 SSG에게 한화가 좀 일격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좀 그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삼성을 바라는 선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김서현 선수.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그 가을 야구가 미리 진출이 결정되고 나면은 꽤 이제 뭐 이제 2위 팀 같은 경우에는 2주 그리고 이제 리그 우승을 한 팀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빈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참 궁금해요. 연습 경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상무하고 이제 독립야구팀하고 이렇게 연습 경기를 하고 있고요. 저기 LG 같은 경우는 자체 청백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는 지금 2년 전에 우승한 그 루틴대로 지금 하고 있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연습 경기를 하고 있죠. 근데 2주 정도 휴식은 적당하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3주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주를 쉬고 나오는 한국 시리즈 직행팀은 1차전은 다 고전하거든요. 이게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이게 경기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는 매일 경기를 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LG 같은 경우에도 자체 청백전을 이제 원래 3번 계획을 잡아놨는데 또 오늘 비가 와서 사실 한 번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LG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마음대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자체 청백전하고 연습 경기, 타 팀하고 연습 경기 확실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자체 청백전은 아무래도 그 투수들이 타자들에게 몸쪽 못 들어가잖아요. 못 던지죠. 네, 그러니까 실전이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두산 같은 경우는 미야자키 교육리그 1군 선수단을 맞아요. 파견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김광률 선수가 그때 마무리였는데 네.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욱해서 훈련 중에 또 김재환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이게 또 연습 경기를 하면 또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전 감각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부상 방지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좀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LG가 사실 합숙 훈련을 선택한 것도 그게 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천에서 11박 12일 훈련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한국 시리즈만 보자. 좀 구단의 좀 확고한 결정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추석 연휴도 다 반납한 거네요? 그렇죠. 오. 후반부부터. 아니, 원래 네. 프로야구 선수도 추석 없어요. 맞습니다. 항상 포스트 시즌이 추석 아니, 연휴에 왜 걸쳐 있기 때문에. 롯데도 있고 NC도 있고 두산도 있고 키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아도 있고. 올해만 그런데요. 네. 보통 없습니다. 특히 LG 얘기를 좀 더 보태드리면 LG는 사실 엔트리가 거의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엔트리가 30명이잖아요. 지금 한 27명이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가 33명이거든요. 네. 정말 이 한 세 자리 정도 정말 14번, 16번 야수 투수 자원을 두고 좀 경쟁하는 구도라서 뭐 좀 몸을 좀 사린다고 해야 되나 좀 부상을 피한다고 해야 되나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 가을 야구와 멀어진 팀들 이 시즌을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한 팀들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와일드카드에 진출했던 NC의 현재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 개막전에 NC를 좀 높게 평가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좀 나름대로 구단 내부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냈다는 평가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호준 감독도 어쨌든 올해 처음 사령탑에 올랐는데도 꽤 마지막에 인상적인 연승을 달리면서 좀 구단 내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고 특히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구창모 선수가 호투를 펼쳤잖아요. 좀 이런 모습들은 좀 다음 시즌을 좀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은데 이건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만 가을에 되게 할 일이 또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드래프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내년부터 아시아 쿼터 선수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작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NC 얘기만 하면 이제 내부 FA 최원준 선수가 있는데 아마 외부 영입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최원준 선수 계약에 좀 집중한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밑으로 순서대로 들어가 볼까요? 롯데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취재를 하지 않았는데 네. 롯데 같은 경우도 뭐 방출 선수 명단 정하고 그쵸. 다음 시즌 이제 FA 영입 뭐 이런 것들 계산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외부 FA 영입 가능성이 좀 높은 구단 중에 하나죠. 네, 네. 소문이 좀 있습니다. 웨이는 어떻게 한다는 소문이 들어요? 웨이는 지금 아무래도 좀 레이스는 그냥 갈 것 같고 네.
투수는 좀 간보아도. 네, 간보아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기아인데 기아 같은 경우가 진짜 좀 절치부심하는 가을과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아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FA 선수가 많잖아요. 내부 FA 선수가. 예. 지금 최대어가 박찬호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박찬호에 뭐 최용우, 양현종 이런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아가 가장 좀 어려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번 스토브 리그를 통해서 팀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이던 타이던 네.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자원은 한정돼 있고 네네네.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감독 선임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물러나면서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무려 86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성환 감독이 후임으로 이제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체크하는 좀 시험 결과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보도도 많이 났지만 이제 두산의 신인 감독들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승엽 감독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의 초고위층 구단주가 사실상 이제 픽을 한 거였는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과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최종 선택은 또 결국 이제 최고위층에서 재가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은 어려운데 야구계에서는 이제 조성환 대행 이외의 인물들이 워낙 소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요. 우승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아마 두 분께서도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몇 파전 정도로 압축이 됐나요? 어제 그 첫 보도가 5파전이라고 했는데요. 다음 보도가 4파전, 또 한 번 지나가니까 또 세 번째 보도는 3파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2명으로 압축됐다. 지금 그런 보도인데 그게 지금 분위기에 봤을 땐 유력할 것 같습니다. 이 파전이. 네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조성환 감독대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한 명.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가을 야구에서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 FA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리그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최대어는 누구로 평가받고 있나요? 뭐 제일 얘기 많이 나온 선수는 박찬호 선수, 강백호 선수 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두 선수의 포지션을 보강하고 싶은 팀들이 있고 또 셀러리 캡에 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팀 이야기 짧게만 전달하고 정리를 할까요? 이번에 체코, 일본과 차례로 평가전을 지내는데요. 좀 선수들을 보면은 뭐 WBC에서 좀 시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좀 소집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SG와 삼성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은 여전히 6회 초 SSG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5대1로 넉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